무당아들 친구 이야기 8편. 안녕하세요. 뭘 하나를 신경 쓰면 하나를 빼먹는 마술사입니다. 오타에 신경 쓴다고 글씨 크기를 잊어먹다니.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동해바다 연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겨자는 연가를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막 매일 보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보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한테도 연가가 보인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런 소리를 했다가 아이들이 겨자를 왕따시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 가서도 가능한 그런 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만난 게 저였습니다. 저는 잘 믿기보다는 그런 게 있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에다가 무엇보다 신기해해서 싫지는 않았거든요. 겨자가 저를 처음 집으로 데려간 날 어머니가 겨자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애는 괜찮을 거다. 애가 워낙 순해서 그런 거 신경도 안 쓸 것 같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겨자와 어머니를 경계했지만 겨자가 워낙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해서인지 오히려 겨자를 보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광군이와 용군이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광군이 어머니는 겨자를 광군이보다 이뻐하셨습니다. 광군이가 워낙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른 아이는 드라마에서만 있는 줄 알았다고 하실 정도로 겨자를 이뻐하셨고, 용군이 아버지는 용군이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겨자랑 노는 걸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겨자랑 독서실 가서 공부하라고 용돈도 주었다고. 그렇게 서로의 신용이 쌓아갈 때쯤 중3 여름방학 때 저희는 계획을 합니다. 바다로 놀러 가기로요. 목적지는 동해바다였고 놀러가는 이유는 바다에서 텐트 치고 라면 먹고 폭죽 터트리고 놀자는 단순한 계획이었습니다. 웬일로 겨자도 계획을 말하자 신나했고,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께 서로 허락을 맡기로 했죠. 결과는 부모님 전원 반대. 겨자네도 저도 용군이도 광군이도 어린애들끼리 바다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때 저희를 구원해줄 누군가 등장합니다. 같은 반 친구인 최군입니다. 최군이는 동해바다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주하셨고 저희의 계획을 들은 최군은 자신의 할아버지 집으로 가자면서 저희를 유혹했죠. 아마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 받았으면 바로 오케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최군이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께서는 그제서야 승인을 해주셨고 저희는 그렇게 짐을 꾸려가며 준비했습니다. 약속 당일날 버스 터미널에서 저희는 만났고 그렇게 동해바다로 버스를 타고 갑니다. 동해에 도착하자 저희를 기다리던 포터 한 대와 최군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는 어른분께 먼저 인사드리고 포터의 짐칸에 저와 겨자가 타고 나머지는 차 안에 타면서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도 불법이지만 이때도 불법이었습니다. 어릴 때라 몰랐지. 그렇게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도착한 곳은 동해 쪽 해수욕장을 지나 있는 마을이었고 다행히도 마을과 바다는 생각보다 가까이 위치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집에서 자기보다 바다에서 텐트 치기 위해 모인 이들로 늦은 점심을 먹고는 바로 해수욕장으로 가서 텐트를 치기로 했죠. 여기서 저희가 착각한 건 텐트 치기 쉬운 줄 알았다는 거죠. 이때는 원터치니 그런 거 없습니다. 지주피는 뭐고 이 줄은 뭐고 이 막대기는 무엇인지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동네 거주하는 형님이 너네들 외지에서 왔니? 하면서 저희 텐트를 뚝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감사합니다 하고는 텐트도 쳤으니 놀자면서 바다로 뛰어들어갔죠. 이때 광구디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말을 합니다. 와, 바닷물 진짜 짜네? 그럼 바닷물이 짜지 달겠냐면서 용군이 지랄을 했고 겨자는 용군이한테 저런 소리 들을 정도면 쟤는 심각하다면서 저희는 광군이의 지식에 쯧쯧거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노니 배가 고파지고 최군의 할머니께서 저희를 부르셨는데 수박을 잘라서 오셨고 저희는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맛있다만 연발했습니다. 점점 어둑해지자 근처에서 폭죽 파는 걸 보았고 그렇게 폭죽까지 갖고 놀면서 멋진 밤을 보내려던 그때 겨자가 갑자기 저를 부릅니다. 땡땡아, 우리 저쪽 좀 가보자. 겨자가 가리킨 곳은 사람이 없는 바다 뒤쪽에 위치한 산이었습니다. 산이라기에는 낮고 동산이라기에는 나무가 많은 곳. 갑자기 왜 그런 곳을 가려 하나 하던 차에 겨자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겨자를 따라서 그곳으로 향했죠. 산 입구에서 멈칫하던 겨자는 다시 해수욕장을 쳐다보았고 그러한 행동에는 이유가 있겠구나 싶어서 저는 가만히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겨자가 쳐다본 곳은 광군이와 용군이 그리고 최군이 폭죽을 서로에게 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갸우뚱하던 겨자는 저에게 땡땡아 잠깐 여기 서 있어봐 하면서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저를 쳐다보면서 겨자는 가자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겨자한테 가자 겨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닌가 보네. 저는 왠지 무서워졌고 겨자랑 같이 텐트로 이동했습니다. 산에 갔다 온 저희 둘을 보던 나머지들은 어디 갔다 와? 하면서 물었고 겨자는 그냥 뭐 아니다 하고는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눈치 빠른 용군이가 너 뭐 봤지? 하고 말하니 겨자는 나지막히 대답했습니다.
저희의 대화가 이상한 걸 눈치챈 최군이는 뭘 본 건데? 라고 했고 겨자는 고라니 본 것 같아 하면서 말을 흐렸습니다. 최군이와 광군이가 배고프다면서 밥 좀 얻으러 가는 사이 용군이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고라니 말고 뭘 본 건데? 라고 물으니 최군이가 간 걸 본 겨자는 남자인 것 같은데 키가 커 보이고 아마 여기서 익사한 것 같은데 근데 익사한 사람이 자꾸 뭘 찾듯이 우리 쪽도 쳐다보고 산 쪽도 쳐다보고 막 둘러보는 것 같더라 라고 말을 했죠. 저는 문득 그럼 나는 왜 서 있으라고 한 건데? 하니 겨자가 말합니다. 아니 너를 자주 쳐다보길래 너의 조상님인가 했는데 아니더라. 겨자의 말에 갑자기 저는 소름이 끼쳤고 용군이는 겨자한테 말했습니다. 지금도 쳐다보냐? 겨자는 글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밥과 김치를 얻어온 채군이와 광군이는 조용한 저희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했지만 용군이가 배고파서라고 하자 웃으면서 라면을 끓이고 먹기 시작했죠. 그때 용군이가 채군이한테 말하는 겁니다. 최군아 여기 사람 빠져 죽은 적 있냐? 입에 밥을 쑤셔넣고 있던 최군이는 빠르게 밥을 삼키고는 있었지? 근데 그건 왜? 라고 되물었고 아니 해수욕장에는 매번 사고가 나잖아 그래서 궁금해서 라고 말을 돌리니 최군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때는 저희가 초등학생 때 당시 최군이는 할아버지 댁에서 살았고 어느 날 해수욕장에 경찰들과 구급차가 왔다고 합니다. 최군이 구경하려고 하자 최군 할머니가 최군의 눈을 가리면서 이런 거 보는 거 아니다 하면서 최군이를 끌고 나왔고 그렇게 아무것도 못 본 채 최군은 그곳에서 멀어졌죠. 저녁에 자고 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대화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니 할머니 영감 세상에 시신이 여기까지 떠내려온 건가 봐요. 할아버지 사람 구하려다가 본인이 죽었으니 얼마나 원통할꼬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여기서 좀 더 거리 있는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후배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후배는 살고 구하고자 했던 젊은 청년이 실종되고 거리가 떨어진 다른 해수욕장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저와 용군이는 조용했고 최근은 조용한 저희를 보고 왜 귀신이라도 봤냐? 하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했죠. 저희는 그렇게 텐트에서 잠을 자려고 했지만 저와 용군이 겨자는 잠을 자지 못했죠. 최군이의 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광군이 새끼가 코를 엄청 골았습니다. 겨자는 화장실 간다면서 텐트로 나갔고 마침 저도 같이 가고자 따라 나서니 용군이도 따라 나섰죠. 셋이서 화장실에 가던 중 겨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후배를 찾나 보다. 구하러 들어왔는데 후배가 안 보이니까 근데 어쩌냐 빠진 곳이 여기가 아닌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나 보다 하면서 씁쓸해했죠. 겨자의 말에 괜히 저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음날부터는 재밌게 놀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하고는 버스에 타고 겨자는 계속 표정이 슬퍼 보였습니다. 제가 겨자를 토닥여주니까 겨자는 말했죠. 죽어서도 후배 걱정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런 겨자의 말에 저도 괜히 안쓰럽게 생각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에 겨자는 더 슬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피로에 스르륵 눈이 감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최군은 저희랑 있는 내내 겨자가 무당 아들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다들 저희처럼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도 이해하라기보다는 지내보니 착하다, 예의 바르다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늘은 폰으로 쓰고 있는데 최대한 오타를 안 내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혹시나 있을 오타 정도야 상상님이 맛깔나게 해석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는데 죽어서도 후배를 생각하는 선배라니 마음이 슬퍼지긴 합니다. 오늘은 이만.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야 이게 연가가 잘 구조됐다는 거를 알면은 그렇게 구천을 떠돌진 않을 텐데 이게 참 안타깝네요. 뭐 귀신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천도제를 할 수 있거나 그러면은 좋을 텐데 이게 또 사람 구하려다가 본인만 죽고 참 안타깝네요. 무당아들 친구 이야기 9편. 안녕하세요. 말도 안 되는 문맥과 매끄럽지 못한 글 흐름에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의무감으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적다 보니 말하고자 하는 말이 제대로 안 나왔네요. 오늘은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오늘은 겨자 어머니와 신어머니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추측상 제가 고2 때쯤으로 추측 중입니다. 그날은 특별한 만치도 없는 그저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저희 넷은 전원 실업계로 갔는데 겨자를 제외한 저희들은 성적이 그냥 전향이었고 겨자는 상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계로 향했습니다. 실업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겨자라면 인문계로 가도 중상위는 가능할 실력이었거든요. 겨자의 딱 한마디 3년 연속 전교 1등이 해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대학은 중요하지 않더라 라고 하고 저희는 고등학교 가서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겨자의 계획은 딱 한 번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 때 저 때문에 한번 실패합니다. 겨자한테 공부를 한번 배웠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알려줘서 제가 한번 전교 1등을 했거든요. 그래봐야 실업계지만 그때 겨자가 웃으면서 내가 호랑이를 키웠다고 너스레 떨던 게 생각나네요. 광군이는 실업계지만 저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생 면접 보는 날 늦잠 자서 못 갔거든요. 저와 겨자, 용군 3명은 같은 학교로 입학하였고 겨자랑 저는 2, 3학년 동안은 같은 반이었는데 용군이는 한 번도 저희랑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었죠. 이야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느 날 겨자가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땡땡아, 알바 좀 할래? 겨자의 제안에 저는 대물었죠. 무슨 알바? 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실은 우리 어머니가 구슬하러 가야 하는데 장소가 산 쪽이라 그런지 짐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너도 알다시피 어머니랑 같이 가시는 분들은 다들 나이도 있으시고 무릎도 아프고 하시다 보니 그것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어머니가 너한테 물어보래. 겨자의 말에 저는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그렇게 당일날 저와 겨자 어머니 그리고 구슬 도와주시는 몇 분, 그러니까 악기 연주자들, 그리고 겨자 어머니의 신어머니라고 부르시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첫인상은 정말 매서운 눈매, 마치 중전마마를 보는 듯한 기품 있는 한복 차림. 신어머니께서 등장하시자 자리에 있던 모두들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셨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리고 겨자도 할머니 건강하셨어요? 라고 하자 그 근엄한 모습이 해맑은 표정으로 바뀌시면서 아이고 복덩이가 웬일이야? 하면서 겨자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어머니는 저를 보시고 누구야? 하고 겨자를 쳐다봤고 겨자는 저랑 제일 친한 그 친구요 라고 말한 걸 보면 제 이야기를 신어머니께 한 적이라도 있는지 신어머니께서는 저한테도 빵긋 웃으면서 네가 그 어진아이구나 하면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자고로 저희 집안은 예의를 못 지키면 밥도 굶기던 집안이라 저는 있는 성질껏 신어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어머니는 저를 보고 어쩜 복덩이 친구는 인사도 잘한다 하면서 저희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굉장히 포근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목적지인 강원도 영월로 향했습니다. 4시간 동안 차로 이동하는 도중 신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할머니와 손주의 대화 같은 거였죠. 신어머니, 여자친구는 있느냐? 글쓰니 아직 구경도 못했어요. 듬직해서 좋아할 만한 아가가 있을 텐데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아요. 말도 참 재미있게 한다. 겨자랑 똑같네. 그렇게 대화를 하던 중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저와 겨자는 무거운 짐을 들고 나머지 분들은 각자의 짐을 들고 목적지인 산 위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짐은 무거웠지만 중간중간 저희를 배려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올라갔고 저와 겨자는 땀을 많이 흘렸지만 신기하게도 신어머니는 땀 한 방울 그리고 지친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저의 시선을 느끼신 신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나는 산신을 모셔서 그런지 산이 내리막길처럼 편하단다 하시고는 웃으셨습니다. 겨자왈 농담일 수도 있다고 했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당도하였고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로 보였고 도착하니 저희를 반겨주면서 냉커피를 주시더라고요. 완전 꿀맛. 저와 겨자는 신어머니의 지시를 받아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차렸고 무언가를 준비한다고 생각한 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신어머니께서는 마음도 곱다 하면서 저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와 겨자는 준비를 마쳤고 본격적인 흔히 말하는 굿을 보게 되었습니다. 겨자 어머니는 우리가 아는 춤추는 역을, 신어머니는 연신 손을 비비면서 기도를 하시고 겨자 어머니는 춤을 추고 돌아다녀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깃발을 뽑게 하시고 깃발을 뽑은 사람은 10,000원을 내고 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그때 제 귀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윙 마치 말벌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고 저는 놀라서 손으로 귀를 휘저으면서 쳐다보았고 제 주변에는 굿하는 것을 지켜보는 겨자만 있을 뿐 벌레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인가 하고 다시 집중할 때 제 귀에 들리는 말벌 소리 같은 게 또 들렸고 저는 놀라서 몸을 휘저으니 그걸 보던 겨자는 왜 그래? 벌레 있어? 라고 물었고 저는 말벌 소리 들린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하면서 말했죠. 바로 그때 갑자기 신어머니가 저한테 다가오십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몹쓸 것이 붙을 거한테 붙어야지 비속어인데 순화시켰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고 당황해서 어버버하자 겨자가 저에게 말합니다. 너가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돼. 실제로 신어머니의 눈을 보니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닌 제 옆을 보고 있음을 확인했죠. 제가 돌아보려고 하자 겨자는 제 얼굴을 잡았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기다려.
겨자의 말에 얼음이 되었고 저는 이도저도 아닌 자세를 잡고 한 5분간 신어머니의 호통을 들었습니다. 호통이 끝나고 나니 신어머니는 겨자에게 얘 좀 데리고 먼저 내려가거라 하면서 저를 내려보냈고 겨자와 저는 그 산길을 둘이서 내려갔죠. 가는 도중 저는 얼음이 되어서 말이 없었고 겨자 또한 말이 없었죠. 다 내려오니 몸에서 긴장이 풀리고 바로 겨자한테 물었습니다. 뭔데 도대체? 겨자는 나지막히 말하더라고요. 접신될 뻔했다. 겨자의 말에 저는 황당하게 쳐다봤고 겨자는 걱정 마라, 이따가 다 이야기해 주실 거다 하고는 저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차량 근처에서 어른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지나자 저희 어른들이 내려오셨고 겨자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시더니 고생했다 해주셨습니다. 신어머니 또한 아가 고생했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의 짐은 그때 같이 계셨던 일반인 분들 중 건장한 분들이 들고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서 돌아가려 하자 신어머니는 운전하시는 분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거기 좀 들렸다 가자. 신어머니 말에 운전기사님은 예 어머니 하고 말씀하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근처 작은 절이었습니다. 그 절에서 저에게 신어머니가 이리 온 하고 저와 함께 말없이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조용히 걷고 있던 저에게 복덩이한테 들었지? 잡것이 너한테 들어오려고 한 건데 너의 조상님이 막으셨다 하셨습니다. 저는 네? 하니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벌소리는 영가가 귀를 통해 저에게 들어오려고 한 건데 그런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였죠. 굿을 지낼 때는 간혹 영가들이 돌아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붙으려고 하는 걸 제 목소리를 듣고 느끼셨고 호통쳐서 쫓아냈다고 하신 겁니다. 그 영가가 저한테 못 들어온 건 네 곁에는 조상님이 너를 돌봐주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셨고 여기 온 거 혹시나 그 영가가 미련을 가질까 정화하려고 깨끗한 곳에 들어온 거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한마디 하십니다. 네 절대로 흉가는 들어가지 말아라. 예전에 들어간 적 있었지? 그것 때문에 잠시 길이 생긴 거다. 앞으로 조심하거라 하고는 말을 마치셨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예전 죄인들이 폐가 들어간 건 기억나시는지요? 그때 이후로 제가 많이 예민해졌다고 했죠. 그 일이 저한테 길 같은 걸 만든 거고 그 길은 언젠간 사라지니 다시 만들 건덕지를 만들지 않게 폐가 출입 금지령을 내리신 거죠. 근데 겨자가 말하길 신어머니께 그때 일은 이야기한 적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용하신 분. 그렇게 집으로 도착하니 집에 가기 전에 마트 들렸다 가거라 하면서 저를 돌려보내셨고 겨자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혹시 뭔가 이상하면 바로 찾아오렴 하고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겨자는 저를 바래다 준다면서 저와 함께 마트를 들렸고 마트에서 겨자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관세음보살. 그리고 학교에서 겨자는 저에게 알바비 하면서 봉투를 주었고 봉투에는 무려 50만 원이나 들어있었습니다. 겨자가 말하길 할머니가 너가 고생했다고 용돈 겸 더 넣어주셨다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할머니는 신어머니. 생각보다 개꿀. 그렇게 그날 일은 저에게 또 하나의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쓰다 보니 많이 생각나네요. 이거 5편은 더 나올지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들 맛있는 저녁 드세요 하면서 무당아들 친구 이야기 9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신어머니는 이번 편에서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역시 또 어머니의 또 신어머니이신 만큼 또 굉장히 용하시네요. 뭔가 얘기를 들은 적도 없는데 흉가 갔던 거를 알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와, 진짜 용하시네. D편에도 또 나오실지는 모르겠는데 또 뭔가 활약이 있으면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9편 뒤로 한 5편 정도 더 있는 것 같은데 뒤에 편도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또 적어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